자, 홍진호 관련해서 2부도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금 홍진호가 법을 위반에 조업했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해경은 이 성선자 10명과 이 북한의 납포와 관련해서 이 정부 부서들과 논의한 결과 포항해경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을 하기에 북한에 이 조업을 하다가 월경을 해서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이 월경을 하는 과정에는 알고도 하고 하지만 본인들은 다 모르고 했다고 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으로 수사를 이렇게 빨리 착수해서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적이 별로 있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돌아와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들어가고 다만 거기에서 불법을 한 부분에는 모르고 했다. 이런 부분에서 뭐 벌금 처리를 나중에 좀 하는지 어떤지 그건 제가 결과 처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북한에 가서 고생하고 곧바로 지금 불법으로 처벌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이렇게 신속하게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1일 오후부터 어제 오후부터 선주, 선장, 선원을 불러서 조업 당시 해능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며 이들에게 적용할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장이 받는 혐의는 북한 경비정에 납포될 당시 대화태 의장 북한 해역을 침범했는지, 즉 수산업법 위반, 침범했다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하고요. 선주에 대해서는 포항해경은 간포 사람이 선박 서류상으로는 선주지만은 실질적인 선주, 즉 선박 운영에 돈을 대는 사람은 제주 지역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양측은 모두 자기들이 선주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요. 자, 앞으로 선장 등이 고의로 북한 해역을 침범해 조업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선주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해경은 정부 관계 중요 부서에 다 알렸습니다. 청와대부터 총리실, 그 다음에 해군, 중앙재난상황실, 국정원까지 알렸으면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송영무도 몰랐다, 해군 총장도 몰랐다, 김영춘도 몰랐다. 특히 김영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어제 공적으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사고 발생 일주일간 납포를 모르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책임 장관으로 국민께 죄송하다. 해양수산부가 지금 이 해경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서에서 보고를 했을 건데 장관은 몰랐다는 겁니다. 자, 장관은요. 22일 통신 두절로 수색을 실시했다는 보고는 받았다고 분명히 해서 이게 아침에 8시 2분 보고일 겁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 선주 측에서 현지 선장과 핸드폰 통화가 됐다라는 2차 보고를 받았다며 이후 북한 어선의 납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주가 통화했다라는 거짓말 하나를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믿고 하루도 지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22일 날 오후 늦게쯤에 선주가 통화했다라는 말을 해경이 들었다라는 그거를 믿고 그때부터는 신경을 껐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고 해양경찰청장도 납포됐던 것을 몰랐다는 데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뉘앙스로 보면
선주의 말만 믿고 22일 날 8시 반에 통화했다는 이 시간도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8시 2분에 청와대부터 관련 기관에 쫙 해경이 이야기를 했는데 8시 반에 선주가 해당 선박과 통화를 했다라는 말을 그날 저녁 때쯤 해경에 전달했고 그때부터는 전부 다 뭐 자식들 뭐 꿍꿍이가 있어가 다 끄고 잠수 탔구만 찾지마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보면 무슨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선박과 비행기를 동원해서 수색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선주가 통화했다라는 그 말 하기 전까지고 그 말 듣고부터는 다 손을 틀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25일 날 시구를 하고 치킨을 먹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조선일보에 매우 의미심장한 인터뷰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고 난 사람의 처음 느낌은 필링은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선주, 선원이 그냥 배 고기 더 잡으려고 이 꼼수 부리다가 잡혀갔는데 이들이 또 정부도 속여서 정부가 이들 말만 믿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하는 말단의 문제로 지금 만들기 위한 작업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선원의 지금 이름도 A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인터뷰는 어떻게 조선일보만 합니다. 보통 정부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특정한 언론 하나를 정해서 인터뷰 시켜주는 특종을 해줄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르겠냐.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쪽에는 특종을 주고 그쪽은 이 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정부가 소개한 사람을 대서특필해주는 이런 일을 잘 합니다. 지금 이 보도 내용이요. 딱 지금 이 정권의 이 사건을 수습하는 쪽으로 도와주는 방향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홍진호가 GPS를 끄고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다 납포됐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매체 조선일보에 홍진호 선은 A씨, 뭐 김씨도 아니고 박모씨도 아니고 A씨입니다. A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선장이 GPS를 끄고 조업하러 먼 바다로 나간 것 같아. 선원들은 북한 해역에 들어간 줄 몰랐다. 이렇게 전하면서 홍진호는 보고를 잡는 중이었는데 보고잡이 배는 더 많이 잡기 위해 북한과 남한의 경계선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경이 단속을 하니까 단속을 피하려고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나 선박 자동 입출항 장비 VPS를 이게 GPS인데 이거를 끄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다. A씨는 보통 어선들은 불법 조업일 때는 단속을 피하려고 선장이 GPS를 끈다. 자, 그러면서 선원 A씨는 조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 함정이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추격해 봤다. 선장이 경비함을 피하려고 전속력으로 달아났지만 붙잡혔다. 그제야 북한 경비정인 줄 알았다. 홍진호는 납포 직전에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구조 신호도 안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죠. 자, 불법 조업을 하려다가 이렇게 북한 경비정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자, 전속력으로 달아나다가 잡혔으면 이게 보통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차를 경찰 순찰차가 이렇게 체이스 추적을 해서 잡는데도 몇십 분 걸리는 일이 허다한데 바다 위에서 배를 잡는 거는 북한에 무슨 그렇게 빠른 고속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가 않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파도도 있고 밤이고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 쫓기고를 했을 건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GPS를 꿰고 SOS를 때려서 우리가 납치된다. 북한에 쫓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웃기는 이야기는요. 아무리 GPS를 껐다 하더라도 위도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개인 소장 장비는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선장이요. 지금 여기가 어딘 줄도 모르고 고기 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일본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북위 몇 도에 예?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위도와 경도와 이 위치를요. 그런데 쫓길 때까지는 누가 쫓아오는지도 모르고 도망가다가 잡히고 나서 보니까 북한 경비정이었더라. 그래서 구조 신호도 안 보냈다. 해경에 신고하지도 못했다라고 지금 하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선박에 쫓겼다. 경비함에 쫓겼다. 그 전속력으로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북한 경비정인 줄 잡히고 나서야 알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전후관계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불법 조업을 했다. 우리는 불법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서치라이트가 비치고 이 경비정이 잡으러 왔다. 도망을 갔다. 그러는데 잡혔다. 그리고 그제야 잡히고 나서야 북한 경비정인 줄 알았다. 그리고 해경이나 이런 쪽에 구조 신호나 신고도 못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한국에서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도망가다가 네? 그래서 잡으러 오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연락하느냐. 그런데 그런 정도의 위도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잡으러 오는데 그것이 한국 밴지 북한 밴지도 몰랐고 잡혀서 북한 밴 줄 알았고 그래서 연락을 못했다라는 것이 이것도 익명을 가장해서 어떤 언론을 지정해서 인터뷰를 할 때 유리한 방향으로 시키는 사람이 유리한 방향으로 말하는 것의 전형적인 틀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해경은 이 조선일보 보도에 10시 한 반 전으로 홍진호 실종을 접수하고 선주 측에 상황을 곧바로 문의했다고 합니다. 이제 선주도 2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제주도 사람 하나와 예? 전 선장이었던 그 동네 사람. 그래서 이제 선주도 헷갈리게 해서 언론이 접촉을 못하거나 선주가 이렇게 이 안전하게 조업하고 있다라는 말을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나포를 조사하지 않았다. 수색도 뭐 열심히 안 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딱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선주가 2명이면 이제 나중에 어느 선주가 말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찾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선주가 내일 아침에 이제 이러면서 22일 날 8시 반에 선주가 배하고 통화를 했고 또 22일 날 8시 3분에 정부가 해경이 정부에 보고를 했고 이제 이런 것이 짜집니다. 내일 아침에 위성 전화로 흔히 그 우리가 쓰는 이 모바일 전화 말고 이 위성 전화가 있죠. 저도 옛날에 이라크에서 일을 할 때 그 위성 전화기를 갖고 갔습니다. 뭐 오지에 가서나 기존의 이 전화기의 이 도달, 무선 전화의 도달 범위를 넘어서는 지역에는 위성 전화를 가지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되죠. 좀 사용료가 비싸서 그렇죠. 그래서 위성 전화로 선장과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해 주겠다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이제 전체 수색에 들어가고 정부 부처에 보고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었어요. 이튿날 오전 해경에 배를 실제 운영하는 고모 씨가 이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그러면 배를 가짜로 운영하는 가짜 선주가 있고 진짜 선주가 있는데 배를 진짜로 운영하는 이 고모 씨라는 사람은 성이 고시고 또 진짜라는 말을 봐서 실제 소유주가 제주 사람이라는 그 사람 같습니다. 해경이 통화했던 사람은 전 선장인 이 간포 사람인 것 같고요. 참 복잡합니다. 고모 씨가 홍진호 선장과 위성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독도 북동부에서
조업 중이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했다라고 전달을 했답니다. 해경은 이 말을 믿고 단순 조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함정 한 척만 동원해 수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좀 이상한 이야기가 있죠. 아까 김영춘 장관이 이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선주 측에서 현지 선장과 통화됐다라는 2차 보고인데, 저는 아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해서 22일 날 오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그냥 22일 날 오전에 통화하고 난 다음에 8시 반에 통화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통화가 됐나 봐요. 그러면 김영춘 장관은 하루가 지나지 않았어가 아니라 우리가 들은 당일 바로 직후에 잘 조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말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죠. 지금 5분 단위로 보고를 하라고 세월호 관련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 하고 통화한 직후하고는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거나 그러면 단순 조난은 뭘 단순 조난이라고 합니까? 아니, 배가 조난을 당했을 때 이 38톤밖에 안 되는 배가 조난을 당하면 그냥 조난이지요. 거기에 심각한 조난이 있고 단순 조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단순 조난이라는 말은 사실상 이놈들이 깨 부리고 있구나 싶어서 더 이상 열심히 찾는 것은 포기하고 안 찾았다라는 말을 단순 조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만 뒤지다가 25일부터는 안 뒤졌다는 겁니다. 왜 22일부터 24일일까요? 대통령이 25일 날 시구를 했으니까 치킨도 드시고 지금 그런 걸 자꾸 주변에서 엮으니까 24일까지 그냥 찾는 척 하다가 그 뒤부터 뭐 별 문제가 없어서 안 찾았어. 25일 하던 시점에서는 이거의 사건도 찾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찾는 상태도 아니었다. 그냥 한 척 보내서 어디 있나 뭐 이 자식들이 짱 박혀서 또 깨부리고 있구나 하고 탐문해 보다가 안 찾았다는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제기하고자 합니다. 1일 보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선주는 통화했다 하지만은 선주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1일 보고가 20일 이후에 24일까지 안 됐는데, 그러면 선주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왜 우리한테 1일 보고는 하지 않으면서 네가 통화를 했다고 하냐? 너 정말로 통화했는지 통화 기록을 한번 확인해보자. 전화기 갖고 와. 위성번호 몇 번이야? 이러면서 통신 조회를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은 해경의 말단에 책임이 전가되는 형태로 누가 따지면 그렇게 만들겠죠. 지금 해경을 세게 쪼으면 해경에서 또 뭐가 터져 나올지 몰라서 세게 쪼으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쪼으면 이제 해경이 그거 못했네, 실수였다, 이제 이렇게 엎어 쓰는 방향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북한에 잘 붙들려 갖고 원산항에 8, 9층짜리 여관에서 지냈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들었고, 식사는 하루 3끼 한식 중식으로 들어왔고, 김치, 계란 프라이, 반찬 7, 8개가 나왔고, 돼지고기가 나왔다.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여관에 데려놨고, 그리고 한식 중식으로 하루 3끼가 나왔고, 반찬에 계란 후라이, 제육볶음 8개, 7개가 나왔다. 자, 이거 뭐냐? 북한이 알리고 싶은 거 27일 날 보내면서 이 사람들을 매우 인도주의적으로 북한식이라면 매우 극진한 대접을 해주고 돌려보냈다. 자, 이걸 지금 홍보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 쫙 다는 겁니다. 처음에 돌아왔을 때 이 정권은 자신들이 감추고 잘못한 부분보다 선언이 돌아와서 남북관계 개선에 전기가 되고 북한이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뭔가 던지는 방향 전환을 하려고 던지는 메시지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다가 지금 황진호 실종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때문에 멈칫해 있죠. 지금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월 27일 오전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돌려보내준다라는 이야기를 선원들이 들었고,
선언은 북한 체류 기간 동안 처우에 감사한다라는 진술서를 쓰고 가혹 행위는 없었다. 딱 이 정권이 홍진호 사건을 원하는 대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말들을 선원들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8시 2분 22일 보고를 받고 선주 측이 26일 날 거짓말을 털어놓기 전까지 11차례 홍진호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모두 선주 측의 거짓 진술에 기반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주의 거짓말에 우리가 좀 속한 죄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세월호 때 7시간 갖고 그 난리를 치고 당일날 7시간을 5분 단위로 다 행적을 조사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지금 엿새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선주 말만 믿고 놀아났다라는 거. 그러면 26일 날 선주 측이 거짓말을 털어놨다면 26일 날 그러면 27일 날 아침에 풀어준다 했는데 선주 측이 거짓말을 털어놨다 하는 말이 26일이라면 이건 또 뭔 이야기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정부가 정말 발표하기 전에 북한이 돌려보낸다고 27일 날 아침 8시에 이야기하기 전에 몰랐냐? 이렇게 됐을 때 거의 북한이 발표하기 직전에야 우리가 알았다라는 말을 하려고 한 자락을 까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22일 날 오전 8시 22분에 최초 보고를 받은 다음에 26일 날 선주 측이 거짓말했다고 털어놓을 때까지 11차례의 보고서를 받았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짝짝짝짝 왔다 갔다 하면서 알리바이들이 만들어지고 있겠죠. 조작되어질 수 있거나요.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알리바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잡힐 때 연락 못했냐? 한국 밴 줄 알았고 잡히고 나서야 북한 밴 줄 알았다. 그리고 GPS를 싹 다 껐다. 아무리 GPS를 껐다고 개인 휴대 GPS라도 들고 있으면서 요즘 GPS가 뭐 대단한 겁니까? 이 전화기에도 다 GPS가 있는 마당에 개인 휴대 GPS가 반드시 있지요. 그러면 조업을 하면 선장이 여기가 대충 북한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잡다가 뭐가 보이면 바로 튀자. 그래서 선장은 알고 있을 거고 그것을 잡으러 왔다 하면 100% 북한 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SOS를 쳐야죠. 근데 SOS를 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열심히 해명을 해주고 그리고 선주가 거짓말을 해서 그때부터는 찾는 척만 하고 있었고 수색을 사실상 안 했고 그러면서 배 한 척은 띄어서 찾고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26일 날에야 선주가 거짓말했다 털어놨다. 그럼 조선일보는 물었어야죠. 이 문제를요. 이런 보도를 한다면. 그럼 26일 날 몇 시에 이 선주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고 11차례 받은 보고 내용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자, 그래서 홍진호 관련해서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이 일은 점점 거짓말이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대하는요, 시청자들한테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팩트만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서 한마디로 쪼아가야지. 그러지 않고 무슨 북한의 특수요원 어쩌고 돼버리면요, 나중에 이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월호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과 똑같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이 문제를 대중적인 어떤 선동이나 호기심 또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과도하게 보도하지 말고요. 한마디로 팩트를 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점을 바짝 쪼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지금 앞으로 나올 게 제가 볼 때는 견적이 엄청나다고 보고 있습니다.